이번에 이야기해볼 내용은 한국 유학생들의 취업에 관련된 절망편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어디까지나 제가 상대적으로 느낀 입장이니 주관적이라는 점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난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까지 겹치니 좌절 오브 좌절에 빠진 청년 세대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편은 절망편인 만큼 여러분들에게 우울감과 좌절감을 드리는 컨텐츠인 점 미리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절망적인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심각성을 일깨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옆집에 사는 애는, 내 친구 아들은, 내 딸은 취직은 언제 할 거니? 자격증은 왜 안 땄니? 이때까지 무엇을 했어? 또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고 집은 언제 살 거니? 등등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상황이 옵니다. 아니 세상에, 코로나 플러스 취업난인데 주위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니. 여러분은 젊을 때 관리하지 않아도 될 탈모마저 관리해야 하는 강력한 스트레스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을 컨설팅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직무로 갈지 모르겠어요. 어디 회사로 지원할지 모르겠어요. 뭐부터 준비해야 해요?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도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한 결론은 저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아온 밀레니엄 세대인 만큼 다양성과 그리고 주입식 교육, 주변의 눈치를 자연스레 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국내 취업,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취업, 그리고 세 번째, 제3의 국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알아서 찾으시길 바라요. 스스로 제3의 국가로 취업 결정을 한 만큼 스스로의 방법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여기서 다양하게 나눠지기는 합니다. 국내 취업이어도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등이 있으며 중국 취업인 경우 한국 기업이냐, 중국 기업, 외국계로 나눠지겠죠. 차근차근히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시다. 1번 선택 일시, 여러분들은 국내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취업 전선입니다. 올 2월 전체 취업 준비자의 수는 약 85만 명이라고 합니다. 솔직하게 HR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플러스 1.5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 및 이직 등도 포함하면 2배 정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몇몇 분들은 저에게 통계청은 고용률이 올랐다고 표현을 합니다. 실상 그것이 단기 일자림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통계적 장난을 낚이시면 저도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답변을 합니다. 고용률은 올랐는데 너는 왜 취업을 못했어? 정도로 가벼운 팩폭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면 약 100만 명이 넘는 취준생들과 함께 경쟁을 하며 취업 성공을 해야 하는데 기술직 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막막하다는 이유가 있지요. 바로 한국 유학생분들 대다수가 문과, 상경계열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준생의 83%는 본인들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코트라 취업 관련 세미나를 참석한 제 입장에서는 맞는 말도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미리 준비를 해야 하고 경쟁 구도가 이미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게으르게 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30년 이상 HR 종사자였던 분의 말씀이 아직도 공감이 되는군요. 목 많은 사람이 우물을 판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1번을 선택한 이상 여러분들은 한국 취준생 분들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가자면 여러분들의 장점인 중국 유학을 이용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하는데 너무나 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중국 유학생분들에게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두 번째로는 대내외 활동, 세 번째로는 인턴. 몇몇 분들은 위에 말한 리스트처럼 준비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제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국내 취준생과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유양식이라지만 너무 도가 지나친 자유양식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쓴다는 것이죠. 자, 국내 취준생의 경우 일정한 양식으로 균형 있는 정보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한국 유학생의 경우 정말 너무 자유롭다는 점이고, 그 자유로움 속에서 가독성의 문제, 오타, 그리고 땡땡땡 사이트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등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진행을 해서 그냥 보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자유니까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자유양식이니 다른 지원자가 사진이 있으면 저희들 입장에서 가점을 넣어도 자유니까 상관없으시죠? 자유양식은 여러분의 입장에서의 자유양식이 아닙니다. 뷔페가 아니에요. 이거 먹어야지, 저거는 안 먹을래. 이건 조금 먹어봐야 하니까 2개 정도. 오케이, 좋았어. 진짜 자유양식은 회사의 입장에서의 매력적인 제안서입니다. 상대방에게 맛있는 요리를 제공하는 것이 셰프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어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읽다 보면 조금 심각한 말씀 같지만 제가 정말 많은 한국 유학생분들 컨설팅을 했는데 10명 중 1명만 국내 취준생분들과 비슷한 수준의 자소서이고 나머지는 정말 미달 수준이었습니다. 읽자마자 바로 탈락을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물론 이력서에서부터 탈락이 나기도 합니다. 대내외 활동이니 자격증이니 차이가 아니에요. 너무 그냥 못 쓴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이미 한국 취준생과의 차이가 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내외 활동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내 대기업 및 여러 다양한 기업에서 서포터즈 또는 공모전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권장하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춤거렸지만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에 계신 한국 유학생분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인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차이가 나는 만큼 그들은 해당 활동에 대해 시간을 소비하고 여러분들은 그에 따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가령 통역활동, 서포터즈가 있으나 국내 취준생에게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국내 취준생과는 달리 여유로운 부분이 있죠. 바로 시간과 중국입니다. 제가 본 몇몇 유학생분들은 이 남은 시간을 전부 술과 클럽 가는 것으로 여생을 즐기듯 보내는데, 그것도 전부 한국 술과 한국 음식점에만 방문을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유학생의 아버님께서 사장이시고 확정된 취업이 있으면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다만 그걸 따라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라는 해외 이점과 시간을 잘 이용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궁무진한 자신만의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들은 것은 언어 장벽 때문에 학업에만 충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더라도 대내외 활동으로 인정이 안 될 텐데 해야 하나요? 등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해보고 말씀을 하세요. 나이키의 로고처럼 Just do it 실행을 하고 그 후에 판단하고 평가를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했던 분들은 정말 없지요. 정말 절망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턴입니다. 국내 취준생들은 어떻게든 인턴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체험형 인턴에서도 미친 듯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요. 물론 추노를 하기도 하지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따질 시에 국내 취준생이 중국 내 한국 유학생분보다 덜 추노를 하고 업무 기간까지 전부 완료를 한다는 점이지요. 제가 충격을 받은 부분은 유학생분들께서 한 달 정도 일을 하시거나 2주 정도만 일을 하고 그것을 경력기술서로 쓴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국내에서 인턴을 하신 분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을 합니다. 1년인 경우나 2년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기간에서 차이가 나고 인턴을 어디서 했는지 문의 전화 또는 조사를 할 수가 있으나 해외인 경우에는 조사도 애매하고
인턴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글이 너무나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인턴에 대한 받는 금액 차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으셔야 하는데 이를 포기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 중국 내 기업들도 인턴 및 채용, 서포터즈 활동 등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점이지요. 어떤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해외 유학은 결국 도피성 유학이 많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고 경쟁에서 지고 해외로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반성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 더 게을러지고 시키는 일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 굳이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차라리 국내에서 인재를 데려오는 것이 낫다는 게 많은 이유입니다. 이는 곧 역량의 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역량이라는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는 그 선배분들이 지금까지 쭉 쌓아온 것들이 어느새 스테레오 타입이 되어 인사 담당자들에게 오고 그것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간 것 뿐이지요. 그러다 보니 임금을 높이 주는 것보다 싸게 이용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네요. 해외 취업은 중국 취준생들과 싸워야 하며 여러분들이 어필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를 노리셔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학사는 졸업 후 경력 2년이 있어야 하는 등 다양한 자격 부여 점수 및 요건들이 있어서 해외 취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취업 절벽인 현실 속 내몰린 청년들은 스카이어도 30전 30패인 상황이에요. 심지어 아르바이트로도 국내에서는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해외 취업이나 국내 취업이나 취업은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은 발빠르게 움직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활동할 곳이 없어요. 인턴이 없어요. 등의 여러분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만약에 무언가라도 노력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요?